유전자 검사. 공항 출국장.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찬영은 아내 지우의 손을 놓으면서 말한다. 미안해. 내가 없더라도 우리 씩씩이 잘 낳고 내가 올 때까지 수고해줘. 찬영은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의 독일 지사로 발령받았다. 독일 지사는 이번에 새로 개설되었다. 그동안 유럽 지역은 영국 지사에서 전부 관장하였지만 새로 독일 지사를 개설하여 북유럽 쪽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첫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어 해외 지사 발령이 달갑지는 않지만 그동안 해외 지사로 나가기 위하여 많은 공을 들였던 결과이므로 거절할 수가 없다. 아내 지우는 독일 지사 발령을 축하한다고 애써 웃어 보이지만 그래도 첫 아이 출산 때 남편이 옆에 있어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섭섭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지우의 출산 예정일은 앞으로 10일쯤 뒤다. 지우의 출산일이 바짝 다가왔는데 갑자기 독일 지사가 설립되면서 초기 멤버로서 찬영을 비롯한 간부 5명이 발탁되어 독일로 떠나게 되었다. 지우는 친정이 있는 대구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집 부근의 산후조리원에서 지내기로 했다. 친정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도와주기로 했다. 미안해, 같이 있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지. 당신이 얼마나 바라던 독일 지사 자리인데. 동남아 지사로만 나가도 좋은데 1급지인 독일 지사니 더 좋아해야지. 그래, 몸 조심하고. 우리 씩씩이 씩씩하게 낳아줘. 사랑해. 찬영은 사랑해라는 말을 남기고 출국장을 빠져나간다. 지우는 공항 주차장으로 간다. 주차장에는 시모 미옥이가 차 안에 앉아있다. 어머니, 좀 늦었어요. 미옥은 잘 갔느냐고 짤막하게 묻고는 곧바로 차를 뺀다. 그 목소리에는 싸늘함이 묻어있다. 시모의 그러한 태도는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늘상 하는 행동이고 태도였으므로 지우는 무덤덤하게 받아들인다. 그래, 찬영이는 이제 가면 언제쯤 한번 다녀올 수 있다대. 한 달쯤이면 한번 다녀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새로 개설하는 유럽 지사라 할 게 무지하게 많은가 봐요. 지 생각에 한 달이면 한 번쯤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지사를 새로 설립하는데 일이 얼마나 많겠어. 뭐든 새로 다 시작해야 하는데. 낯설고 말도 선 독일에 가서 지 마음대로 되겠남. 다 지 생각이지. 그래요. 씩씩이 나을 때는 당연히 못 올 거고 한 달쯤 후에 한번 오겠다고 하지만 기대도 안 해요. 와보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라고 하면 괜히 마음 부담만 될 테니. 그래, 생각 잘했다. 씩씩이가 나오면 내가 수발을 들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네가 부담이 될 거니까 내 친정엄마를 부르던지 알아서 해라. 시모 미옥은 임신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부터 자신의 수발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못을 박은 터였다. 출산일에 다가와서 적당한 핑계를 대면서 거절해도 되는데 미리부터 아예 못을 박은 것이다. 남편 찬영은 위로 형이 하나 있고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 집안의 둘째였다. 여동생이 먼저 결혼하여 이미 아이 둘을 가졌고 형에게서도 아이가 둘이 있으므로 씩씩이는 이 집안의 5번째 아기다. 출산. 씩씩이를 낳은 지 하루가 지났다. 오늘 시부모가 아기를 보러 온다고 연락이 왔다. 이 집안에서 둘째 아들은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 아들도 취급을 안 하는데 그깟 며느리쯤이야. 개 발에 낀 진흙덩어리 정도다. 그나마 신랑 찬영이가 있을 때는 좀 나았지만 신랑이 독일로 떠난 후에는 아예 유령인간 취급이다. 출산 전날은 물론이고 출산일에도 시집에서는 아무도 코빼기를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시집 식구들이 아예 연락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마음이 더 편했다. 출산 다음 날 시모 미옥이 아기를 보러 오겠다고 연락이 왔다. 오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내색할 수는 없다. 날 미워해도 저거 손자니까 귀한 모양이지. 지우는 콧방귀를 낀다. 시부모는 면회실에서 지우의 얼굴을 잠깐 보았고 이어서 신생아실로 가서 아이를 보았다. 신생아실은 방문객이 들어갈 수는 없다. 신생아실의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폐쇄된 투명 창문 가까이 다가오면 방문객은 창문을 통하여 아기를 본다. 시부모는 유리창 너머 간호사가 보여주는 아기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이 투명창을 통하여 아기를 보는 모습이 가관이었다. 시아버지 형호는 미동도 하지 않고 아기를 들여다본다. 그가 입술을 삐죽이는 것을 보지 않았다면 사랑스런 눈동자로 아이를 보는 것으로 착각하였을 것이다. 형호가 아기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지우는 알 수 있었다.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처럼 자세히 뜯어본다. 입이 삐죽거리는 것을 보아 자신의 추측이 맞았음이 분명하다.
지우는 아기를 뜯어보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형호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서서 말을 붙인다. 아기가 예쁘지요? 라는 말을 하려는 순간 그 말을 입속으로 삼켜버렸다. 형호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다. 아무리 봐도 우리 집 피를 이어받은 것 같지가 않네. 이게 무슨 소리야? 예. 지우는 처음에는 말을 잘못 들은 것으로 생각했다. 형호가 짜증스런 목소리로 반복한다. 아, 우리 식구를 안 닮은 것 같다니까. 이 사람들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그렇다면 내가 바람을 피워서 다른 씨를 받아왔다는 말인가? 아기를 처음 보는 자리에서 아무리 무식하다고 하더라도 시부모라는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니다. 시모 미호기가 형호를 보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핀잔을 주었지만 그녀도 역시 떨떠름한 표정이기는 마찬가지다. 시모나 시부 모두 지우를 달갑지 않게 대해온 것은 사실이었다. 그들은 지우가 만삭이 되도록 딸인지 아들인지조차 물어본 적이 없다. 괜히 들뜬 지우가 아들이라고 떠들었을 뿐이다. 그동안 며느리인 지우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던져준 적이 없다. 오늘 같이 출산하고 처음 만나는 자리라면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몸은 괜찮나, 아기가 참 예쁘다는 인사치레 말이라도 한마디쯤 해줄 수 있다. 친구들이나 하다못해 옆에 있는 다른 산모들이 자랑스럽게 떠들 때 지우는 한없이 부러운 눈길로 그들의 너스레를 들어야만 했다. 시부모가 출산 축하금으로 얼마를 주었다. 무엇을 해주었다는 말을. 그런 것은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처음 보는 자리에서 자기들 집안 아이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말을. 며느리가 듣는 앞에서 바로 뱉을 정도라면 아예 며느리로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말이다. 지우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당장이라도 시아버지와 한바탕 싸우고 싶었지만 그래도 참았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이 불편하였다. 당장 꺼지세요. 라는 말을 하여 쫓아버리고 싶었지만 아기의 첫 만남이라 또 참으면서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뜨려 하는데 미옥은 약이라도 한 재 사 먹으라고 하면서 하얀 봉투를 꺼내놓고는 돌아선다. 지우는 결국 표독스런 말을 남겼다. 이런 돈 필요 없어요. 그리고는 돈을 받지도 않고 돈을 주려는 시모의 손을 걷어치웠다. 얘가 왜 이래?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지우는 시모가 빤히 쳐다보는 것을 뒤통수로 느끼면서도 화장실 쪽으로 걸어간다. 충격을 받은 시모가 그 자리에 얼음이 되어 박혀 있었다. 형호는 엘리베이터를 두고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친정 가는 차 안. 지우가 산후조리원을 나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다. 친정으로 오는 길에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제 퇴원하느냐고 묻기에 당분간 더 있어야 된다고 말하려고 하다가 오늘 퇴원하여 친정으로 간다고 하였다. 지우는 지난번 산후조리원에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시모가 말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은 피곤할 테니 일단 친정에서 쉬고 서울 올 때 연락하라고 하였다. 시아버지와 같이 집으로 오겠다고 하였다. 지우는 서울로 가더라도 친정 어머니가 수발을 해줄 것이므로 당분간은 오지 말라고 하였다. 미옥은 잠깐이면 된다고 하였다. 화가 났지만 최대한 자제하면서 목소리의 톤을 낮추어 말했다. 너무 화를 내면 화를 내는 도끼가 젖을 먹는 아이에게 전달되어 아이의 성격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생각나. 억지로 참으면서 부드럽게 말하였다. 그러나 목소리에 든 가시를 다 빼내지는 못하였다. 잠깐이면 될 말이면 지금 전화로 하세요. 시모의 목소리가 거칠어진다. 아니, 얘가 왜 이래? 내만 아들을 낳았냐? 아들 낳은 유세가 참 대단하네. 유세는 무슨 유세요? 잠깐이면 된다고 하길래 굳이 불편하게 오지 말고 전화로 말하라고 한 것이지요. 아니, 시애미, 애비가 아기 난 며느리 집에 한번 가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막아. 너 참 못됐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애기 낳은 며느리를 처음 보면서 우리 피가 아닌 것 같다. 는 못에 박히는 말을 했는데 제가 곱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시아버지가 그런 말 한 건 미안하게 됐다. 내가 그때 내 시아비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역정을 내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그런다고 그렇게 말한 게 없어져요. 때려놓고 뒤에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없어지나요? 그럼 우리가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해야 하니? 지우는 말을 섞어봐야 입만 아프다는 생각에 말을 삼켜버린다. 며칠 후 지우는 서울 집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미옥은 전화를 걸어 언제 서울에 오느냐고 하였다. 형호와 같이 집으로 온다고 하였다.
지우는 오늘 갈 거라는 대답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길로 지우는 대구에서 서울집으로 돌아왔다. 형호의 집 안방. 형호는 아들이라도 있으면 좀은 부담이 덜하겠지만 어차피 할 말은 해야 한다. 출산했을 때 병원에서 잠깐 얼굴을 본 적이 있다. 형호네 사람들과는 얼굴이 영 딴판이었다. 첫째나 둘째가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들을 보자마자 핏줄이라는 느낌이 와닿았지만 찬영이가 낳은 아기는 두루뭉술한 코하며 길쭉한 얼굴이 달라도 한참 달랐다. 찬영이의 아기는 첫 만남에서부터 애는 우리 핏줄 아니오 라고 이마에 서 있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라도 핏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태어난 아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도저히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유전자 검사를 해서라도 확인하고자 했다. 씩씩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출생신고보다 아무래도 애가 우리를 닮지 않은 것 같아. 갓난 아기 때는 아직 구분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아닌 것 같아. 처음 볼 때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 집안에 흔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별소리도 다 하네. 우리 가문에 흔적이 없다면 며느리가 어디 바람이나 펴서 나왔다는 말이요? 가당키나 한 말이요? 사람은 알 수가 없지. 사람 속을 누가 알아? 벼락 맞을 소리를 다 하슈. 그나저나 내가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어왔으니 당장 오늘 출생신고부터 해요. 미옥은 장명소에서 지은 이름을 내놓는다. 출생신고야 한 달 안에 하면 되는 거고 그게 뭐 그리 급해. 늙어서 아들, 며느리한테서 구박받을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를 랑 하지 마시오. 지훈의 집 거실. 시부모가 얼른 돌아가 주기만을 바란다. 젖을 먹인다는 핑계로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미옥과 형호가 거실에 앉아 두런두런 나누는 소리가 안방까지 들려온다.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는 겨우 전화를 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서울에 오는 대로 시집에 잠깐 왔다가라는 사무적인 말투가 전부였다. 지우는 가타부타 대답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지우는 조리원에서 퇴원하고 친정집에 잠시 머물다가 시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지우가 시집에 들러지 않고 곧장 제 집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가 어쩔 수 없이 지우의 집으로 찾아온 것이다. 지우는 아이 젖을 먹이고 재운 후 거실로 나갔다. 미옥은 아이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였다. 이 사람들이 또 엉뚱한 소리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시부모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밖에 없다. 지우는 마지못해 자는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왔다. 형호는 하준아를 두 번째 본다. 미옥은 지우로부터 아기를 넘겨받아 이리저리 쳐다보는데 옆에서 삐죽 쳐다보며 눈알을 굴리던 형호가 또 예의 같은 말을 한다. 자기들 피가 섞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우는 형호와 미옥의 반응을 짐작하고 있었다. 만약 같은 말이 나오면 엄청스럽게 화를 낼 것이라고 미리 마음을 먹고 있었다. 지우는 일단 고함부터 질렀다. 아기가 부들부들 떨면서 잠에서 깬다. 이어서 울어댄다. 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그게 어른들이 할 소리예요? 그래요. 내가 바람을 피워서 난 아이니까. 만지지도 마세요. 지우는 아기를 뺐다시피 안아들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걸 겨우 참았다. 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으면서 독한 말을 쏟아냈다. 의심스러우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세요. 어젯밤에는 독일에 있는 남편과 한바탕을 했다. 오빠는 이 집 자식이 맞아?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리 하준이는 잘 크고 있어? 우리 하준이 하지 마세요. 내 하준이라 부르세요. 그리고 내가 오빠한테 물어볼 말이 있는데. 응, 물어봐. 뭐든. 잘 대답해. 오빠가 이 집 자식이 맞아?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가 이 집 자식이 맞냐고 묻잖아. 나 지금 막 출근했는데 바빠 지금. 할 말이 있으면 빨리 해. 친구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 시부모들이 보약이다. 아기한테 이걸 입히면 예쁠 것 같아서 샀다고 하면서 온갖 핑계를 대고 드나들 구실을 찾는다는데 오빠 부모들은 하준이를 낳고 집에 온 후 딱 한 번 찾아온 게 끝이야. 그러다가 어제 겨우 전화 한 번 한 게 다야. 내가 하준이 낳고 20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한 번 오고 전화 한 번 한 게 다야. 처음 보는 하준이를 보고 뭐래는지 알아. 자기 집안 아이가 아니래. 그럼 뭐야? 내가 바람이라도 펴서 하준이를 낳았다는 말이야? 그게 무슨 개 같은 소리냐고. 그게 첫 아이를 낳은 며느리한테 할 소리야?
지우는 홧김에 전화에 대고 바락바락 고함을 지른다. 지우야, 나 지금 바빠. 나중에 틈이 나면 전화할게. 오빠가 이 집 자식이 맞는지 그게 궁금하다. 시부모란 사람들은 대체 왜 그런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고함 소리가 들린다. 이 사람이 시부모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시부모가 시부모다워야지. 내가 바람을 펴서 아기를 낳았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유전자 검사. 지우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황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는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록 지우가 밖으로 나올 생각이 없는 것 같자 미옥이 뒤따라 안방으로 들어왔다. 지우는 아기를 안고 침대에 돌아누웠다. 엉엉 울고 싶었지만 우는 건 이 싸움에서 지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울음을 삼켰다. 미옥은 그 자리에 선 채 말한다. 미옥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시아버지 생각이라고 하였다. 지우는 누운 채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한다.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잖아요.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 시아버지가 다른 손자들 태어났을 때 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말을 자꾸 해서. 어머니도 마찬가지잖아요. 미옥은 펄쩍 뛴다.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다만 넷이야. 됐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의심을 받으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세요. 유전 검사는 무슨 그런 거 필요 없다. 미옥이 손사래를 친다. 왜 찔리는 게 있으세요? 만약 하준이가 이 집안의 핏줄인 게 확인이 되면 뭐 유산이라도 많이 나갈까봐 그러세요? 우리 그런 유산 필요 없어요. 지우는 더러운 유산이라는 말을 하려고 하다가 더러운이라는 말은 입속에 삼켜버렸다. 얘가 말을 정말 함부로 하네. 그렇잖아요. 내가 바람을 피워나은 애라는 말을 듣는데 세상에 어떤 여자가 참을 수 있겠나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머니도 여자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가만 참을 수 있어요? 어느 틈에 형호가 지우의 방 앞에 와 서 있다. 문이 열려 있었지만 형호는 차마 며느리 방에까지 들어오지는 못한다. 지우가 유전자 검사 얘기를 꺼내자 형호가 한마디 한다. 유전자 검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말투다. 찬영이가 없는데 당장 유전자 검사를 어떻게 해? 해도 찬영이가 한국에 온 후 해야지.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오빠가 이 집 자식이고 하준이는 오빠의 아들이므로 오빠 대신 하준이가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지우는 이런 터무니없는 의심을 받으면서 살 수는 없다고 하면서 당장 검사를 받자고 하였다. 끝내 아버님이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결국 검사를 받기로 하였다. 시모 미옥은 돈을 들여가면서 집안 창피를 살 이유가 없다며 검사를 하지 말자고 한사코 말린다. 지우는 그런 시모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어머님도 그러지 마세요. 아버님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할 때 어머니도 편을 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왜 이제 와서 발을 빼세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의심을 받고는 한시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두 분이 책임을 지셔야 해요. 지우는 강경하였다. 유전자 검사. 이튿날 아침 신촌의 한 대학병원에서 형호와 하준이가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병원에서는 조부와 손자의 경우 손자가 조부의 유전자 25%만 물려받기 때문에 99.9%의 일치의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아들이 없더라도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도 9,098%의 확률로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튿날 형호와 하준이가 검사를 받았고 그 다음날 결과를 받기로 하였다. 검사 결과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급속하게 결과를 받는 데는 24시간이면 된다고 하였다. 형호는 약간의 비용을 추가하여 이튿날 결과가 나오는 검사를 해달라고 하였다. 검사 결과는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직접 수령하러 오겠다고 하였다. 결과가 나오는 날 지우가 검사 결과를 보러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실 앞에 왔을 때 형호도 이미 와 있었다. 지우는 형호를 보고도 눈인사도 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만나더라도 인사를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다. 그만큼 감정의 골이 깊었다. 지우는 그동안 검사 결과를 받아 쥔 후 어떻게 복수할까 하는 상상만 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싸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확인하셨나요? 그동안 터무니없는 의심을 한 잘못을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 물을 겁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인사도 하지 않고 병원에서 혼자 나와 버릴 것이라는 계획까지 짜두었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다.
검사를 시행한 담당 의사는 마치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듯 근엄한 얼굴로 선고를 한다. 검사 결과는 유전자형 분석 결과 피검사자 O와 피검사자 B 간의 조부 손자 생물학적 관계는 불일치합니다. 였다. 의사는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한 채 담당 간호사의 설명을 들으라고 하였다. 지우는 불일치라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